네, 오늘 여러분 이게 더운데 나오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공부할 내용은 기출문제 풀이가 되겠습니다. 벌써 이제 7월 오늘이 첫날인데요. 이제 여러분이 더운 여름에 체력 관리 잘 하시고, 사실은 뭐 더위가 엄청나게 힘들고 긴 것 같지만 사실 또 알고 보면 벌써 거의 한 보름의 여름은 지나갔습니다. 우리나라 여름이 보통 6월 중순부터 9월 초순까지라고 한다면 벌써 여름 보름이 지나갔고, 이제 하다 보면 이제 8월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중복, 말복, 말복은 8월에 있네요. 말복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9월 달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좀 힘을 좀 내주시길 바라고요. 오늘부터 공부할 내용이 기출풀이인데 많은 학생들이 기출풀이를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출풀이가 원래 처음엔 2달에 걸쳐 진행하다가 작년부터 한 달로 여러분의 요구사항이 시험을 보고 싶다라는 요구가 많아가지고 기출풀이를 한 달로 작년부터 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숨가쁜 것이 기출풀이 과정입니다. 물론 양을 2달에 비해서는 줄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핵심적인 내용을 계속 넣다 보니까 이 기출풀이의 양이 지금 오늘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매주 50페이지에 해당합니다. 이 50페이지라는 것을 우리가 이 반나절안에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다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 다음날은 좀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제가 처리해야 될 문제고, 어쨌든 여러분이 기출풀이 과정을 그동안 여러분이 공부한 걸 한번 반복해보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항상 문제는 나왔던 데서 나온다라는 거죠. 이번에 제가 문제를 여러분과 기출풀이 지난해 거를 이제 포함시키려고 문제를 보다 보니까 이번에는 여러분이 식품학과 영양학 쪽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지난해 나왔었더라고요. 특히 그 식품학 문제 같은 경우는 그 이렇게 대화하는 방법, 그거 똑같은 분이 낸 거거든요. 전에 전에 썼던 기름을 새로 쓸까요? 뭐 이런 식으로 선생과 학생의 대화. 역시 그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 유형에서 똑같이 어떻게 보면 내용만 살짝 바꿔서 이중결합의 유무와 탄소 체인의 길이, 이런 것들을 답안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그분이 문제를 낸 건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출풀이에서 문제가 또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기출풀이를 특히 오래된 거일수록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좀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었으면, 제가 뭐 지난해 나온 문제 중에 답이 탄성인 것이 있는데 그 탄성을 보면서 제가 그런 농담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젊은 사람 피부는 누르면 탄성이 있어서 바로 나온다. 근데 노인분들은 누르면 다음날 나온다. 그게 바로 탄성이었잖아요. 그대로 보면 그런 것들 제발 좀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들으시면, 제가 보니까 숫자 외우는 거, 어떤 수치 외우는 거는 저는 사실 중요하게 생각지 않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이 수치 외우는 걸 좀 반대하진 않아요. 근데 저는 수치는 한 문제 정도 틀려도 된다. 그것 때문에 공부가 포기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수치 문제 틀렸어도 한 95점, 90점. 그죠? 이 정도 나올 문제인데 여러분이 좀 열심히 수업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듣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반복하면 안 보이던 것이 보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제주도에 출장으로 갔다 왔고 요번 주에도 또 제주도를 갔다 왔습니다. 2번 연속 갔는데 뭐 여러분들도 얼마나 제주도를 많이 가겠어요. 근데 안 보이던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나는 제주도를 잘 알아 하는 사람은 영원히 그걸 모르고 지나가겠죠. 근데 뭐 새로운 데가 있을까? 가서 보니까 전혀 못 보던 곳을 봐요. 그럼 내가 제주도를 정말 거의 뭐 수십 번, 뭐 100번을 더 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갔는데도 왜 그동안은 못 보고 지나갔을까요? 그런 게 시험에 나오면 나는 제주도에 대해서 빵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좀 다각도로 여러 번 자신하지 마시고 공부를 좀 집중해서 좀 이렇게 여러 번 좀 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또 시작할 때부터 잔소리해서 미안합니다. 기출풀이 수업 안내는 말씀드린 것처럼 과목별로 진행이 되고요. 기본적인 순서는 식품학과 영양학, 오늘 식품학하고 내일 영양학이 목표입니다만 내일 영양학은 자료가 더 많기 때문에 솔직히 이거를 오늘 내일 다 할 수가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총 10회 진행하고 강의 자료를 제공한다라고 이게 나와 있고요. 순서는 뭐 여러분들이 하여튼 뭐 오늘 식품학, 내일 영양학 그렇게만 알고 계셔도 되겠죠. 이거 다 여러분 순서 외워서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수업은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출풀이 수업이 끝나면 8월부터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모의고사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이 좀 열심히 좀 봐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모의고사 할 때부터 첨삭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할 때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분은 1시간 전부터 나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시간 전에 나오셔서 여러분 문제를 30분 전에 나와도 됩니다. 10분 전에 나와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남은 시간 동안에, 그 주어진 시간 동안에 문제를 풀어보시고 모의고사 때는 아침 9시부터 관련한 문제를 풀어보고 여러분이 원하면 첨삭까지, 그래서 이메일로도 여러분이 원하시면 써서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면 첨삭까지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최종 실전이 진행이 되겠고요. 최종 실전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여러분이 와서 똑같은 문제 시험 보는 유형처럼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문제가 배분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그거를 일요일 하루에 진행합니다. 그래서 일요일 아침 8시에 나와서 시험을 보시고 그리고 점심 드시고 오후에 저랑 같이 그 문제 풀이를 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런 방법의 수업이 진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주 현명한 사람, 제가 항상 요거 자료를 갖고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부 A씨는 성실한 사람으로 바다에 나가서는 여기저기 쉼없이 그물을 던져요. 물고기를 잡고 있다. 그렇지만 너무 쉼없이 던지다 보니까 A씨는 지쳐 쓰러지고 병도 걸리고 어부 생활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어부 B씨는 스마트한 사람으로 바다에 나가서는 어군 탐지기를 동원해서 꼭 필요한 것에 그물을 던지면서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어부 B씨는 어떨까요? 퇴근 시간도 빠르겠죠. 가족과 여가 생활을 즐기면서 행복한 어부 생활을 하고 있다. 여러분이 과연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라는 거죠. 여러분이 모든 걸 다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합격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많은 거, 그걸 여러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요. 85점 나와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는 겁니다. 100점 맞아야 합격한다라는 과목이 아니다. 그런 분야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치면 안 됩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면 지칩니다. 제가 항상 우스갯소리로 말하지만 자기 시어머니한테 결혼하면서 나는 시어머니한테 정말 잘할 거야 라고 말한 분 보면 나중에 시어머니하고 사이가 나쁘더라고요. 왜요? 너무 무리를 했거든요. 이렇게까지 희생하면서 하다 보니까 근데 시어머니는 알아주질 않거든요. 그럼 나중에 더 바라고 나중에 시어머니하고 얼굴도 안 보고. 근데 저는 시어머니한테 할도리만 할 거예요. 저는 1년에 한 번 시어머니 생신 때는 제가 전화 한번 드리겠어요. 그럼 어떨까요? 1년, 2년은 좀 서먹할 수도 있죠. 하지만 한 3년 지났는데 전화 말고 조그만 선물도 하나 버리면 시어머니가 깜짝 놀랍니다. 얘가 웬일이지? 그거 갖고 감동합니다. 사람이라면 그래요. 그리고 어때요? 그 관계가 영원히 갑니다. 얼굴을 안 보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잖아요. 스마트한 사람이 되시라고. 더 많이 말하고 싶지만 뒤에 자료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19번 기출문제 1번이고 매우 좋은 문제고 저는 언제든지 이 문제가 또 출제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여러 번 드렸습니다. 물론 이것과 유사한 답안이 지난해도 나왔습니다. 결국 이중결합, 탄화수 체인의 길이 이런 것들이 10분학에서는 안 낼 수가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유지의 화학적 성질에 관한 내용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라고 하는 것이고 문제가 아주 좋은 문제죠. 유지는 요드가에 따라 요드가 나오면 여러분이 갑상선 호르몬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고 이번에 여러분 잘 보이시죠. 빈병의 조략에 수산물 관련한 문제가 나옵니다. 왜요? 1번에 원전 문제가 있으니까 반드시 나옵니다. 그거 안 나오면 그 문제 잘못 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그거 관련해서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우유의 식중독 문제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유지는 요오드가에 따라 건성류, 반건성류, 불건성류로 분류되며 건성류는 반건성류 및 불건성류보다 일반적으로 산화되기 쉽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답을 알려주고 있어요. 산화되기 쉽다. 산화되기 쉽다고 이미 알려줬어요. 여러분한테 물어보지 않았어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건성류는 산화되기 쉽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산화되기 쉬운 물질의 특징을 알고 있어요 이미. 니은가는 야자유 검정에 이용이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야자유 검정에 이용되고 있다. 그 다음에 라이헤르트 마이슬 말씀인 것처럼 저는 그죠? 레이철드 메이슬 이렇게 저는 불렀었죠. 어쩌면 영어로 써놔줬죠. 그래서 이 가는 마가린의 0.5에서 5.5보다 버터가 22에서 3.4로 현저히 높아 이들의 구별에 이용이 된다라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이 그대로 지문으로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밀추진 기억의 이유를 쓰라라고 나와 있고요. 괄호 안에 니은에 들어갈 명칭을 쓰고, 그죠? 니은가는 야자유 검정에 이용된다. 버터가 현저히 높은 이유를 디귿의 이유를 쓰라고 나와 있네요. 야자유 검정에 이용되는 이유를 쓰라고 나와 있고요. 버터가 현저히 높다. 이것도 이유를 쓰라고 나와 있어요. 아주 문제가 상당히 좋은 문제죠. 정말 좋은 문제를 잘 낸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산화가 쉽다.
산패가 짙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불포화 지방산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니은에 들어갈 명칭은 뭐라고 했습니까? 폴렌스키 또는 폴렌스케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여러분한테 항상 문제 낼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레이철드 메이슬레라고 하는 것은 답안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르는 이름이 너무너무 달라요. 저는 분명히 레이철드 메이슬이라고 했지만 이 사람은 다르게 적었잖아요. 그럼 뭐 이게 답을 어떻게 채점할 겁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건 답안으로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폴렌스케 또는 폴렌스키 이런 것들은 채점자한테 2개만 적어주면 되거든요. 폴렌스케 또는 폴렌스키 채점.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답으로 내는 거다라고 수업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니은에 들어갈 명칭은 폴렌스키이고 밑줄진 디귿의 이유는 비수용성 휘발성 지방산을 측정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휘발성 지방산 또는 비휘발성 지방산으로 구분되고 휘발성 지방산에는 무엇으로 구분되고 있다? 수용성과 비수용성이라고 그랬어요. 수업 시간에 이게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뒤에 설명에도 나오겠습니다만 휘발성 지방산에는 수용성과 비수용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야자유에는 그렇죠. 비수용성이면서 휘발하는 지방산이 많기 때문에 이 폴렌스키를 가지고 구분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 폴렌스키 값은 아까 말씀드린 이 문제에 나와 있는 그 레이철드 메이스 값처럼 어떻습니까? 가짜 버터 판별하는 데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라이헤르트 마이슬 또는 레이철드 메이슬가는 수용성 휘발성 지방산을 측정한다. 수용성 휘발성 지방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버터를 말한다. 우유 지방산입니다. 부티르산에 타겟이 있다는 거예요. 부티르산. 마가린에 비해서 부티르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버터가 높은 수치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라이헤르트 마이슬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바로 알아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답안지를 낼 때 답안지 쓸 때 중요한 것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답을 먼저 써라. 앞에 설명 쓰지 말고 내가 설명을 쓰고 싶더라도 뭐라고 답을 써라 이거죠. 여러분이 면접 볼 때 어떻습니까? 인상이 좋으면 일단 어쩔 수 없이 한수 먹고 들어가는 것처럼 답을 딱 쓰세요. 그러면 채점자가 어때요? 알고 있구나. 뒤에 내용은 그냥 이렇게 보는 경우. 근데 답을 안 쓰는 분이 있어요, 보면. 설명이 길어. 그러면 채점자는 일단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대체 답이 어디 있는 거야? 그리고 답을 못 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을 먼저 써라 라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니은에 들어갈 명칭 이런 식으로. 아니면 니은, 명칭은 이렇게 앞에 말을 좀 붙여줘라 이거예요. 얄밉게 폴렌스키 이러지 말고 명칭은 폴렌스키이고 이렇게 좀 적어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유를 물어보면 뭐라고요? 때문이다라고 마무리 지어라 이거예요. 가급적. 이유를 물어서 뭐뭐 때문입니다. 그런 식으로 아주 좀 명확하게 이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측정하기 때문에 라고 계속 그러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산의 화학적 성질, 여러분한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레이철드 메이스가 폴렌스케 또는 폴렌스키 값이 커스너 값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유지를 가수분해 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글리세롤과 비누라는 것으로 나눠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소화라는 관점보다는 비누화라는 관점에서 이것을 보는 것이고 이 비누화 값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거마가라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누화, 거마가 됐다라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누 또는 거마라는 것으로 나와 있죠. 이것이 여러분이 보게 되면 그 산에 의해서 분리가 되면서 유리지방산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유리지방산의 종류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휘발성 지방산으로 나눌 수 있고 비휘발성 지방산이 있습니다. 유리지방산이라고 하는 것은 탄소 길이가 12개로 기준하시는 분도 있고 14개로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거 갖고는 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유리지방산은 휘발성 지방산이 있고 비휘발성 지방산이 있습니다. 이 날아가는 지방산, 날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겁니다. 이 날아가는 지방산이 2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에 녹는 거, 물에 안 녹는 것이 있습니다. 물에 녹는 거는 탄소가 4개, 기껏 잡아봐야 탄소가 6개입니다. 4개는 확실합니다. 근데 탄소 6개가 들어간다는 분이 요즘에 많으니까 책에 수용성, 탄소 4개, 6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비수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8개에서 12개 또는 14개가 비수용성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수용성이 중요한 이유는 뭐죠? 바로 우유에서 왔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부티르산이 우유의 대표적인 지방산 아닙니까? 결국 수용성, 말씀인 것처럼 수용성, 휘발성 성분이 많은 것이 바로 버터다
버터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가짜 버터를 판별하기 매우 중요한 지표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